아톤산업과 또 우리 이건희 단장님 목소리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대학이 없으면은 지역이 없어진다 뭐 그러는데 뭐 저희 중소기업 하는 저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지역 발전도 기업도 없어진다. 저는 지금 학생만 구하기 힘든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더 들어와 있는 대기업도 사람이 없어서 증서를 못 온다라든가 기업을 두려야겠는데 전라북도에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환경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많이 기업인들을 많이 접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대기업도 사람이 없어서 전라북도에 가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 뭐 외국인 기업도 대표자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물며 전라북도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아주 약소한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대와 원광대 총장님도 학생 걱정하시는데 실은 중소기업은 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데 추가로 새만금 지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고급 인력이 있니? 라든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전라북도 사람 구하기 힘들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아마 그 인력난을 나중에 추모할 때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은 복지 약속을 해야 하고 뭐 정치, 경제, 문화, 아까 다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MZ세대들이 얼마나 눈이 높아졌네요. 서울의 MZ세대나 지방의 MZ세대나 똑같이 아주 그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하다. 대가를 더 많이 들고 오야 된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지 있는 학생들,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간 이탈된 인재들을 들여올 때는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오지 않을까. 나중에 유출된 직원들을 다시 들여올 때는 아주 많은 대가, 더 많은 보수, 복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전라북도에 다시 오지 않는다. 아주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 현실, 기업인으로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는 발음을 잘못하면 지옥처럼 발음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의 말씀 들어보면 야, 이 박탈감도 생기고요. 소외의식도 생기고 이런 곳이 아닌데 전부 그래도 살만한 고장이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현실인데 이광일 단장님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뭐 수도권 중심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바라보시는데 조금 우리 전북을 좀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뭐 수출 기업을 보면 귀농 기호를 해서 또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이게 대학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공감대에 대한 형성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 가지 어떤 바람직한 어떤 성공 스토리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있습니까? 많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나 지역의 인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어떤 행정이나 대학, 어떤 또 지역에 관련 단체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가능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된 부분들이라면 더욱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찾아내서 그 안에서 잘 되어 왔는데 또 행정이 또 이 부분을 좀 더 잘해줬으면 더욱더 잘 됐을 건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는 데부터 한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저기 울산하고 경남의 그 미래형 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이미 아까 이제 USG라고 학생 선발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미 아이들 300명이 모집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인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그럼 이걸 누가 나서서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바에는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한 한번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는 것도 의미가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두 대학이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어떻게 이걸 공유를 할 것이고 아까 이제 부지사님께서는 그런 행정에서의 또 어려운 점, 책임이라든지 권한 네네.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법안을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왜 경남은 가능하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 한번 짚어보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미 생각이 대학 듭니다. 협의체에는 10개 총장들 간담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있다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3개월 말고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카톡으로 때문에 뭐 단톡방 있으니까요.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 또 행정 함께 만나시는 자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만나면 그 안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지금 이제 김보훈 소장님도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개별 사안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보자 지금 이런 말씀이시고 네. 행정에서도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함께 지역의 현안을 선거 때에 대해서 민심을 읽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4년 동안 그 민심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일자리고 그것이 대학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셨어 하는 바람을 제가 지금 예를 말씀하신 좀 것 같습니다. 들어드릴게요. 올해 익산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저희가 대략 미충원이 되니까 익산시 상공회의소, 익산시 16개 고등학교, 익산시 교육지원청, 익산시 의회, 익산시 저희보다 더 불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익산시 기초 지자체 전체가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원광대학 위기는 우리의 위기다. 근데 원광대가 전라북도 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군산대가 전라북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대 대학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재정 지원 통과했으니까 그나마 안심을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게 안 돼 가지고 두 개 대학이 다. 탈락됐다. 그럼 전라북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저 RISS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도 오늘도 벤처기업협회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기업의 문제도 대학의 문제고 우리 전북 전체의 어떤 도의 발전도 대학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벽과 울타리를 좀 넘어가지고 우선 모여가지고 한번 지혜를 모으는 어떤 예. 기구가 출범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자 그런 뜻이죠. 네. 충분히 토의가 됐으니까 우리 부지사님은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네. 이 컨트롤 타워를 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근데 부지사로는 넘어가셔야 약속을 돼요. 못 해요. 여러 문제는. 네.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각 16개,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러한 컨트롤 타워 내지는 협의기구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냐. 아까 우리만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 이제 쓴소리 하나 드리면 강자일 때보다도 약자일 때 힘을 모으거든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가장 약체이면서 뭉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권만 얘기해도 민주당이 8명, 9명 있는데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 전부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쓴소리 하나만 드리면 2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가장 고급 인재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의 최고 고급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는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아닙니까? 상산고등학교에 2년 전에 자사고 폐지가 될 상황이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게 단순히 상산고 문제만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1,200명의 상산고 학생 중에 200명만 우리 학생이고 우리 전라북도 1,000명이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상산고에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거거든요. 더욱 놀라운 얘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이 전주에 와서 그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기에 눌러 앉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야, 전주가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전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협의해가지고 상상구를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누구도 뛰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국회에서 151명의 동의를 받아서 상상구 폐지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다. 다만 하나 좀 잘 된 거가 있다면 6년 전에 이제 20대 국회 이전에는 우리 예산이 6조 원에서 머물렀어요. 그대로 올라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고 나서 1917년부터 이게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예산 담당관들이 올해 나무 홍시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기분이었어요. 절대로 노력을 안 해요. 왜 가봐야 그렇게 예산 따는 사다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전라북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이 약자인 도를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힘이 합쳐지니까 중앙에는 예산 상황실을 만들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또 지방에서는 도 중심으로 해갖고 딱 해가지고 이게 협의체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게 뭐 이제 여야가 힘을 합치고 그래갖고 예산이 지금 8조 9천억까지 8조 9천억 올라갔죠. 저 놀라운 애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게 전라남도 예산하고 전라북도 예산이 어디가 많은지 아십니까? 전라북도가 훨씬 많아요. 6천억이 더 많습니다. 다 전라남도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예산만큼은 그렇게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전라북도 안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약자니까 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된 안을 가지고 정부에 로비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 당에도 와서 얘기하고 민주당에도 가서 얘기하고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심기구가 없으니까 전부 각자 도생. 각자 도생 해봐야 얼마나 힘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이 이렇게 예. 위기가 됐으니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서 네, 확실하게 그렇죠. 그게 의미가 만들어내야 있다고 되는 봅니다. 효과가 있을 거 우리 아니냐. 행정부 지사님이 송하진 지사님께 잘 전달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대학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방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RIS 형태거든요. RIS에서 이제 부이사님이 이제 이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런데 이 RIS의 책임자는 도입니다. 연구 책임 자체가 도가 있어요. 대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라는 데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이지 실제 그 사업 책임자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처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 구조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기에 사업 실시할 때 지자체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대학이 계획서를 우리를 계획 쓰려고 해도 주도권이 없어요. 책임자가 우리가 없습니다. 서로 책임자가 아니 그 사업 계획서상 연구 책임자가 저희 대학이 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기 진단 면에서 지금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는 좀 그래도 그렇게 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벽성대, 서남대, 서해대 지금 다 폐교가 됐는데 앞으로 폐교될 위기에 있는 이 상황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는 너무 절박한 사정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자. 여기서는 결제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다 동의를 해주셔야죠. 아니 저는 정 의원님 말씀이 단합이 안 되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총장님들이 계속해서 수시로도 만나신다면서요. 수시로 만나는 것을 도지사님 실에 가서 만나시라고요. 만나시고 의견 전달하시고 우리 저 진행자께서는 분기별로 이 모임들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네. 돌아가는 거 체크하시고요. 저희들 또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그렇게 봄에 하고, 바로 예. 이 주제를 다뤘고 1년이 지난 연말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중간중간 카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되네요. 시점에서 아직도 여전히 네. 총장님들
간담회만 가졌고 행정과 또 아니요, 정치권과 전혀 없는 연계는 것 같으면 그 사이에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긴 예. 있었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정도까지 가지 못한 거죠. 아까 우리가 그 광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주가 하고자 하는 인광주 캠페인의 시작은 뭐냐면 무조건 서울로 가지 말고 지역 대학으로 진학을 해도 개인도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 보면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건 광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주죠. 이것이 이제 뭐 남도장학회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서울에 기숙사 있고 또 일부는 뭐 장학금도 주는 형태도 있을 텐데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광주 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왜 서울로 가는 아이들까지 우리가 기숙사까지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현재 이게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자료를 보면은요. OECD의 가입 국가 중에서 이 대학을 전제로 하는 고등교육을 갖다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국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 지출을 대비해서 이 고등교육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예요. 2.8%인데 우리보다도 이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퍼센트를 보면 5% 이상인 지출인 나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무상 지급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상으로 대학교도 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 과정인데요. 제가 교수 노조에서 나오는 자료를 좀 봤었습니다. 네. 봤었는데요. 이 학령 인구 감소,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 감소 추세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무상교육이 1년에 약 6조에서 7조 사이 정도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교수노조에서는 이제 뭐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말씀대로 이렇게 수도권과 이 지방에 기울어진 운동량을 갖다가 맞춰간다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료로 주자 이것은 아니지만은 국민의 여론을 거쳐가지고요. 서서히 장학금, 등록금, 아이들 도서고비 뭐 이런 순서로라도 해서 무상으로 가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